2026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두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역사에 남을 폭등이 온다고 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반대로 깊은 침체가 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죠. 이 완전히 다른 두 예측의 충돌, 오늘 저희가 그 핵심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 과연 폭등일까요? 아니면 폭락일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쟁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시선으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공급 부족이라는 거의 확정된 미래를 근거로 상승을 이야기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쌓여가는 미분양 주택이나 여러 규제 같은 경제적 위험 때문에 하락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주장 하나씩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는 쪽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지금 당장의 경제 상황보다는 시장 내부의 아주 강력한 힘이 어떻게 가격 폭등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예측하는 쪽에서는요, 지금 경제가 좀 어렵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에 주목합니다. 바로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새로 지어지는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급 부족이라는 아주 강력한 펀더멘탈이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526.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2020년 한 해 동안 서울 전체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가 딱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2024년에 둔천주공 한 개 단지 입주 물량이 12,000가구였는데 그것보다도 적다는 거예요. 이건 뭐 30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이게 무슨 추측이나 예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트는 짓는데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의 공급량은 이미 지금의 공사 현황으로 결정된 거의 바뀌지 않을 확정된 미래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바로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도 불리는 전세 시장인데요. 매매 시장은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실제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벌써부터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반대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부의 위험과 내부의 약점이 어떻게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 자료가 딱 보여주는 게 바로 시장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서울은 집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지방에는 주인을 못 찾은 집들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의 84%가 지방에 몰려 있다는 건 전국적으로 시장이 다 같이 오르기는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큰 걸림돌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미분양 문제만이 아닙니다. 집을 짓는 건설사들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수익은 줄고 빚은 늘고 특히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리스크가 커지면서 건설업계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과거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해외의 금융 충격이 갑자기 터졌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약한 고리를 강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상승론과 하락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보이지 않는 손, 정부의 정책입니다. 과연 이 변수가 거대한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부의 스탠스는 좀 복잡해요. 한쪽으로는 대출을 6억 원까지로 꽉 묶는 것처럼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과열을 막으려고 하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말 그대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낳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 원에 가까운데 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만 나오니까요. 결국 최소 8억 원 이상의 현금이 없는 사람은 아예 진입조차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부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3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공급 프로젝트를 해결책으로 내놨죠. 근데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이 신도시들이 실제 입주하려면 빨라야 2028년 이후거든요. 당장 코앞에 닥친 2026년에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게 시장의 냉정한 평가죠. 자, 이렇게 상반된 힘들이 충돌하는 복잡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그럼 뭘 봐야 하고 또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마치 2막짜리 연극처럼 흘러갈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1막은 2025년 하반기에 정부 규제 때문에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냉각기고요. 그리고 2막은 2026년부터
공급 부족이라는 거대한 펀더멘털이 시장을 덮치면서 시작되는 본격적인 반격의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 전문가가 이 불확실한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한 스트레스 테스트, 이른바 3년 생존 법칙이라는 걸 제안했는데요.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집값이 30% 떨어지고 이자가 2배로 뛰어도 내가 3년 이상 버틸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이겁니다. 시장 양극화.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가격 격차가 앞으로 계속 더 벌어질지 아니면 좁혀질지, 이게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앞에 놓인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확정된 미래라고까지 불리는 이 엄청난 공급 부족의 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시장을 억누르려는 정부 규제의 힘을 믿을 것인가? 미래를 결정할 이 거대라고 상반된 두 힘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